안녕하세요. 우리가 그냥 무심코 누르는 SQL 쿼리의 실행 버튼 있잖아요. 그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? 오늘은 말이죠. 이 쿼리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우리한테 결과를 딱 가져다 주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. 우리가 작성한 간단한 코드 한 줄이 데이터베이스 엔진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지능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이게 그냥 명령어를 전달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. 맞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을 정말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죠. 딱딱한 이론 얘기 대신에 마치 한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처럼 쿼리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이런 비유를 쓰면 복잡한 개념들이 훨씬 더 명확하고 재밌게 다가올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? 이 지도는 우리가 작성한 SQL 쿼리가 최종 결과를 내놓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. 모든 건 우리가 작성한 SQL 코드, 바로 그 한 줄에서 시작되죠. 쿼리의 삶은요, 크게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가 컴파일.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쓴 SQL이라는 언어를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최적화.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머리를 막 굴려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요.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 찾아낸 그 길을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. 앞으로 이 세 단계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생각하는 언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그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관계형 이론에 있어요. 몇 가지 핵심적인 연산,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단어들부터 한번 배워보죠.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필터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마치 채로 원하는 것만 걸러내듯이 거대한 데이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설정한 조건에 딱 맞는 데이터 행들만 쏙쏙 골라내는 작업입니다. SQL의 where절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이미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커피 필터가 원두가루는 거르고 커피 원액만 싹 내보내는 것처럼 필터 연산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순수한 결과만 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주 직관적이죠? 자, 두 번째 단어는 프로젝트입니다. 이건 필터가 그러니까 가로줄을 골라내는 것과는 반대로요. 세로줄을 선택하는 작업이에요. 테이블에 수많은 열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특정 열들만 딱 지정해서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. SQL의 셀렉트절에서 열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하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 연산에 해당합니다. 프로젝터가 슬라이드의 특정 부분만 골라서 스크린에 비추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프로젝트 연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전체 데이터라는 원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의 열만 정확하게 딱 비춰주는 거죠. 세 번째는 프로덕트, 다른 말로는 카티전 곱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건 좀 특별해요. 두 테이블의 모든 행을 하나씩 다 짝지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들어내는 연산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테이블 A에 행이 3개 있고 테이블 B에 행이 4개 있다면 프로덕트 연산은 무려 12개의 행을 가진 엄청나게 큰 중간 결과를 만들어내요. 바로 이 지점이 성능 문제의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. 이 격자무늬 이미지가 프로덕트 연산을 완벽하게 보여주죠. 가로축의 모든 점과 세로축의 모든 점이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격자를 만드는 것처럼 두 테이블의 모든 행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신 개발자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필터, 프로젝트, 프로덕트는 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조인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네,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정답은 사실 우리가 이미 다뤘다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연산인 조인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방금 배운 이 기본 연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바로 이거예요. 이론적으로 보면 조인이라는 건 일단 두 테이블을 그냥 무식하게 다 곱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드는 프로덕트를 실행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결과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연결 조건에 맞는 것만 필터로 싹 걸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. 이게 진짜 중요한데
바로 이 사실이 최적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거든요. 왜냐면요, 이 프로덕트 단계에서 데이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성능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. 자, 이제 쿼리 여정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 단계인 최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데이터베이스는 방금 우리가 배운 이론적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. 바로 여기서 옵티마이저의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. 옵티마이저는 여러 등가 규칙이라는 걸 사용해요.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A와 B를 조인하는 거랑 B와 A를 조인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. 하지만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속도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. 이런 규칙들 덕분에 옵티마이저는 결과가 동일한 수많은 실행 경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베스트 경로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논리적으로 보면 왼쪽 계획이나 오른쪽 계획이나 똑같은 결과를 내놓아요. 하지만 왼쪽처럼 엄청 큰 테이블 두 개를 무작정 다 곱한 다음에 필터링하는 것과 오른쪽처럼 작은 테이블을 기준으로 더 똑똑한 조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건 성능 면에서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옵티마이저의 핵심 역할은요,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에요. 수십, 수백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는 똑똑한 내비게이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입력하든 가장 빠르고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서 안내해 주는 거죠. 자,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.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. 우리는 보통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 저걸 해와 같은 순서 중심의 절차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? 하지만 SQL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, 즉 내가 원하는 결과는 바로 이 데이터 집합이야 라고 선언하는 언어입니다. 이렇게 덩어리, 즉 집합 단위로 생각하는 훈련이 데이터베이스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비결인 거죠. 맞습니다. 우리가 오늘 이 쿼리의 비밀스러운 삶을 들여다본 진짜 이유,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. 옵티마이저랑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옵티마이저가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게끔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굳이 필요 없는 10가지 셀렉트 스타로 다 가져오지 않는다거나 외열절의 인덱스를 잘 탈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주는 것만으로도 옵티마이저는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지도를 그려낼 수 있게 돼요. 결국 옵티마이저와 한 팀이 돼서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오늘 우리는 쿼리가 컴파일되고 최적화되고 실행되는 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함께 엿보았습니다.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다음 쿼리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?